안녕하십니까. 유니TV의 이영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지난 6월 25일은 6.25 전쟁 발발 6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됐던 한 주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과 함께 7월 27일 정전협정 60주년 행사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아울러 대남 측면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정세분석국의 강현서 서기관을 모시고 한 주간 북한 동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북한 내부 동향은 어떠했습니까? 예, 북한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경제 성과 도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6.25 전쟁 63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가계 우상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7월 27일 정전협정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도 지속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지난주에도 김정은은 경제 관련 시설 등의 현지 지도가 있었습니까? 네, 김정은은 지난주에도 경제 관련한 현지 지도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6월 23일에는 강계 정밀기계공장을 방문을 했고요. 6월 24일에는 장자강 공작기계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6월 29일에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를 그리고 6월 30일에는 신원기계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의 매체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는 인민군 제851 포사격 훈련을 지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참고로 김정은은 지난 3월 20일 초정밀 무인 타격기 대상물 타격과 자연고사 로켓포 사격 훈련을 직접 현지 지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6.25 전쟁과 관련해 북한에선 어떤 행사들을 진행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북한 내부적으로 여러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러한 행사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북한은 6.25 전쟁을 미국과 남한의 침략 전쟁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입장 하에서 북한은 6월 25일을 미제 반대 투쟁의 날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시 군중대회, 그리고 평양시 반미 시위 등을 진행을 하고 이러한 군중대회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6.25 전쟁을 김일성의 전성업적으로 찬양을 하면서 김정은 가계 우상화를 더 공고히 하는 데에 10분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이 밖에도 지난주 북한의 특이사항 중에 내부 동향으로 정리할 만한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앞에서 설명드린 것 외에 두 가지 정도 특이한 내부 동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북한 중앙통신은 개성시의 역사 유물들, 그러니까 왕건 왕릉이나 공민왕릉, 그리고 개성의 남대문, 선주교, 고려 성균관 등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음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고구려 고분군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장마가 시작됨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 중앙방송은 7월 2일경부터 항해 북도 등에서 금년도 장마가 시작되고 평양시 등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을 예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우에 대해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 대남 동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북한은 대남 비난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중에 지난주 북한의 주요한 비난 소재로는 세 가지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첫 번째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이 북한이 계속해서 비난했던 남북 당국 회담과 그다음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것이 주요한 비난 소재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 북한의 대남 비난 포인터를 세 가지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된 부분이 궁금합니다. 북한은 어떤 내용으로 비난을 했습니까? 예, 북한은 지난 6월 27일 조평통 대변인 긴급 성명을 통해서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한 비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상대 측 승인이 없이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그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도발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북한은 그 지난 7월 1일 그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그 문답의 형식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우리 대통령께서 병진 노선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중 정상회담 시에 하신 발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 존엄과 체제, 정책 노선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도발이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또 특히나 지난주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난 그 6월 29일 북한은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사령부 보도의 형식으로 대북 전단지 살포 계획을 비난을 하면서 삐라 살포 지점들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조준 타격권 안에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북한은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 매우 민감히 반응을 해왔고 이번에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위협으로 평가됩니다. 대남으로 비난과 위협을 이어온 북한이 대외 동향은 어떠했는지 궁금한데요. 눈에 띌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주 북한의 대외 동향은 외교 활동이 다소 활발했던 한 주가 아닌가라고 평가가 됩니다. 아울러서 미국에 대한 비난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특히 6.25 전쟁 63주년을 맞이해서 미국이 조선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비망록을 공개하는 등 역사 왜곡적인 모습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 유관국과의 외교 활동이 활발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있었습니까? 네, 북한은 그 지난 6월 26일 김격식 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을 쿠바에 방문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예춘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주요한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북한의 주요 행사나 일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번 주에는 북한 내부적으로는 중요한 일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참고로 7월 4일은 7.4 공동성명 41주년에 해당을 합니다. 북한은 지난 6월 6일 조평통 대변인 특별 담화를 통해서 7.4 공동성명 41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한 주간 북한의 대내적인 동향이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그 북한은 대내적으로 그 농업 그리고 경공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마철이 그 다가옴에 따라서 홍수 대비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7월이 시작됨에 따라서 7월 27일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기념행사 준비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대남적인 측면에서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대남면에서 북한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면서 비난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가 7.4 공동성명 41주년이라는 점에서 이를 활용한 비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대외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어떤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지난주 그 한중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은 그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국 그리고 중국 등에 대해서 대화 공세를 다시 한번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분석국의 강현서 서기관을 모시고 한 주간의 북한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